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서진입니다. 저는 법인 컨설팅 지금 거의 18년 차 이상 진행하고 있고요. 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및 가업승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대표님과 만나 뵙고자 좀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틀 전에 저희 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된 거에 대한 네네.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야의 경험이 또 많고 전문가이신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법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바뀌게 되면 좀 세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우리 요번에 이 변경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중요한지 먼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좀 요점을 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실은 뭐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법인 중에서도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영역들은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주 지금 뭐 올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 국세청에서 훈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에서 밑에 그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 바로 그냥 시행하는 부분을 딱 열흘 정도 됐습니다. 6월 11일부터 아예 개정 시행이다라고 발표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좀 크게 올 것 같아요. 이 국세청 자료에 보면은요, 정확한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 주요 내용에서는요,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요 표현 자체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크게는 일반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이라고 알면 이제 주택, 그다음에 뭐 토지, 아파트, 그다음에 뭐 건물, 아니면은 뭐 나대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규정 중에서 물건에 일반적인 부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정에서 그냥 공시지가로 여태까지는 신고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강화시켜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위주로 한번 보면은요, 일반적인 부동산과 주택 외에 농지, 지상권, 임차권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보자면요, 확대된 부분이 뭐냐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리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요거는요, 나대지, 임야, 농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제는 감평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 94조 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부분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 얘기는 다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아파트 분양권 또는 조합 입주권, 요런 부분들도 감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그 예전 대표님 중에 한 3년 정도 전에요.
굉장히 이제 시가는 많이 올라 있는 실은 이 조합 입주권, 그다음에 지상권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3년 전에 따님께 정말 저렴할 때 증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표님들조차도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호가, 올라간 시가가 있고 그렇다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 또는 상속가표로 잡겠다라고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의 절세가 이제 거의 다 막힌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뭐 영상에도 조회수가 뭐 70만, 80만 있는 영상이 증여 관련된 건데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맞아요. 절세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규정으로 보면 이제 그런 방법은 거의 쓸 수가 이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딱 그거 같아요. 꼼짝마. 그러게요. 꼼짝마 이런 거 같고요. 여기에 일단은 뭐 국세청에서 작년, 재작년에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세 형평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예를 들어 그 24평짜리 압구정 현대 공시지가로 따지면 당연히 뭐 80평짜리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게 거래가를 거의 시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이꼬르 신고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형이 오히려 정말 크다던가 또는 정말 비싸서 고가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래가들이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가를 시가로 추정하기가 애매할 경우에는요, 보충적 방법을 쓰든가 안 그러면은 기준시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신고를 하는 케이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국세청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또는 뭐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도 실은 뭐 2년 전, 3년 전부터 이게 이제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냐 감평을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곤 하는데 오늘 저희는 가업승계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개인 부동산 이야기를 하러 지금 우리 정혜의 가업승계 채널에서 이 얘기를 급하게 지금 들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좀 다시 마련을 한 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변경된 부분이 뭐냐면요. 재산의 평가에서 제72조의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요 규정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잠깐 좀 표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요.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 등 가로 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사무 규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에 부동산 등 요 표현 자체가 법 63조 제1항 제1호 남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의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평가가 필요한 부동산 등 포함으로 한다. 라고 요게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대표님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푼다면은요, 이전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우리가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법인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할 때도 실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비율을, 자산 가치 비율을 오히려 60%를 보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개정을 하고자 한 부분, 요 부분은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모든 법인, 전체 법인에게 이거를 대상을 확대를 해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을 해라. 우리는 그거를 법인 내에서 그냥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을 과세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법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반대 표현으로 그냥 일반 법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일반 법인조차도 부동산에 대해서 감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잠깐 띄워주신 그 이제 신고 조문을 보니까 네. 거기에 뭐 명시가 추가로 들어갔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 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법인의 부동산은 네. 이제는 감정평가 대상이다. 예. 네. 뭐 그게 내가 안 팔 건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비상장 회사들은 이 자산이 움직일 때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에서 네. 이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반적인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딱히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조문에 보면은 위에 전제가 있죠. 증여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 이렇게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비상장 법인이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잖아요. 상장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주 구성은요, 정말 일부 차명주주 외에는요, 대부분 가족법인으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도 가족법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네. 뭐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가족법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는 정말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칼을 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산을 이전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천천병력, 네.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세금 인상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순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내가 이제 10억에 한 20년 전에 샀던 토지, 거기 위에 건물을 지어서 법인 보유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현재 시가에, 그러니까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그거에 공시지가는 약 60%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은요, 대략적으로 평가의 기준과 어디서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평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거래가의 80%에서 90% 정도까지 육박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단 이야기는 순자산 가치의 최소 20%가 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100억짜리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법 바뀌기 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이제 뭐 얼마 정도? 그러니까 60억 과거에는 기준으로. 그죠. 네네. 법 바뀌기 전에는 한 100억이면 원래 증여세가 얼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에 따라 네. 뭐 미리 뭐 비과세를 썼느냐 안 썼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약 한 12, 3억 정도다. 13억이라고 네, 하고 13억이라고 예를 그냥 들면은요. 가정을 예, 하고 감정평가로 해서 만약에 80억에서 90억으로 바뀌면은요. 약 3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배가 넘네요. 앉아서 코백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법이 하나 한 줄이 부동산 등에 대한 표현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과다 보유냐 일반 법인이냐 요거가 대상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대표님에게 세금이 20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30% 정도 업될까? 그것도 되게 크지만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 2배가 넘어갈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조세 그게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래서 뭐 1억, 5억, 20억, 뭐 이렇게 50억까지 이게 누진인데 실질적인 세율은 과표보다 2~3배 이상 앞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죠.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보유한 이제 법인들에서의 그 부동산의 가치가 이런 개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뭐 1, 2억, 뭐 2, 30억은 거의 맞습니다.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어제도 이제 CEO 절세 전략 세미나에 오신 대표님이 거의 지금 500억짜리를 지금 매매를 계획을 했는데 법인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매매는 괜찮다는데 이게 이제 뭐 증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주식으로 갈 때는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관리하는 법인이 올해 초에 일단 주식가치 평가를 했고, 실은 이제 부동산 보유하고 계셔서 일반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율이 과다 보유 법인이 아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실질적으로 취득가, 장부가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증여 행위를 할 때는 실은 저희 세무사님이 평가를 할 때 그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시지가와의 차액 부분을 업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6월 아니면 올 하반기에 가게 되면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 내가 돈을 주고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에 따른 증여세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석연구원님 이미 이제 6월 11일로 바뀌었잖아요. 네. 오늘은 이미 6월 19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지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대표님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아직도 이거를 좀 예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은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대표님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여 또는 상속이잖아요. 이 대상 자체가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요.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 있고요. 신고 기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실은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신고 기한을 둡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실제로 좀 빠르게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신다면 시간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대표님에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임머신을 선물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이 이제 6월 19일인데 11일 날 이미 바뀌었고 네. 제가 제 법인에 이제 부동산이 한 50억짜리가 있는데 저희 법인의 주식을 자녀한테 좀 일부 증여할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오늘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6월 19일 오늘자로 증여를 하면 그 부동산 50억짜리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 반영한 주가로 주식을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증여 신고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 룰을 좀 활용해서 네. 타임머신을 타고 6월 11일 이전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날아갈 네. 수도 네. 있죠. 물론 굉장히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동산은 정말로 전 국민이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예, 사안인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법인에 있는 부동산까지 얘를 확대를 하면서 실제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일단은 그 현물 물건이 하나 넘어가는 것과 이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동이 되는 것은요, 이게 차원이 실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동산 하나의 물건, 아파트 하나,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때 거를 평가를 해서 일단 신고를 하겠지만 주식가치 평가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번 평가된 이 가치가 실은 우리가 주식가치는 3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의 주식가치 평가가 내년도에도 일부 또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연도까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순자산 평가가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자세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어떤 시간의 찬스를 좀 사용한다면 네. 어떤 좀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전문가랑 대표님께서 그냥 지금 막바로 결정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자산의 이전이라든지 가업 승계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셨다면 그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전문가랑 만나서 같이 상의하시고. 네, 증여 계획을 먼저 수립을 예,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증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조금은 소급을 하고요. 최소 6월 10일 이전으로 증여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단은 신고 날짜는 9월 말짜까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에서 어쨌거나 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로 해서 기준시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정성, 이 시가의 평가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와 반드시 요거는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평가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평가가 이번에는 큰 이슈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제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통해서 이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들이 빨리 움직였을 때 이 세금이 뭐 2배까지도 차이 나는 것을 좀 네. 검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또 지금 오늘 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좀 도움될 만한 팁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중요 포인트는 오늘요. 일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부동산에도 감정평가가 확대됐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법인의 순자산 가치, 지분율, 한 주당 가치, 3년치에 대한 이 세금, 향후에 증여 상속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표님 입장에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빠르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안타깝지만 증여상속세의 과세망은 과거보다 정말 더 촘촘해지고요. 이 절세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법인 거의 감정평가를 한번 좀 유리하게 받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호재 지역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위치해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빠른 이전. 요거는 뭐 답입니다. 이건 빠른 이전. 요건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을 이전할 최대한의 우리 법인 대표님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비과세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자, 손녀분까지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고요. 저희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된 자녀법인을 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증여 상속이 아니라 양도 거래를 하면 이게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양도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자금 출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빠르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시간이 이미 바뀐 거라 참,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이제 안심이 될 것 같고요. 검토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9월 30일까지라는 거는 이제 신고 기준이다 신고 보니까 기준입니다. 네, 사전에 검토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민만 많이 하는 대표님들 너무나 많으세요. 네, 가업승계, 물론 가업승계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10년, 20년 사업을 일궈오고 부동산도 자산이 올라가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갖고 계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세법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표님의 입장에서 절세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절세의 행복을 대표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18년간 이것만 연구하시고 또 실행 직접 하시고 또 대표님들 계속 끊임없이 절세에 대한 정보와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